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시켜주고 또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자,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결국에 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겨뤘잖아요. 0.7% 차이로.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됐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이재명 대표를 어떤 정책적으로 도와주질 않았어요. 코로나 후원 지원금, 중소상공 상공인들 지원금 그 몇 조 원도 주질 않았어요. 풀질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당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탠스는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은 내가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자, 민주당 대표인, 민주당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아, 누가 되든 오케이. 이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엉망은 하는 거야. 결국에 윤석열이. 이 허당이었던 거예요.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이뻐했던 윤석열 검사가 결국에는 문재인한테 본인이 키웠던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는 거죠. 피의자 문재인 뇌물 2억 2천만 원 정점 향하는 검찰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무는 거야. 배신을 때린 거죠.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역시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검사 요놈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소극적이었어요. 심지어 윤석열 검사가 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 수사하는데 미국까지 날아가서 불법적으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검사를 이뻐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와 본인이 처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칩니다. 지금 치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자, 뇌물 받았다. 문재인이 뇌물 2억 2천만 원 받았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서모 씨가 어떤 항공사 타이젯 항공 계열사에서 월급을 받은 게 그거라는 거야. 그 타이젯 항공의 대표가 이상직 의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서모 씨 취업 이후에 6개월인가 있다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두 개의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몇 개월의 차이가 시간차가 있지만은 이것과 이것이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몇 달 전에 취업을 시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업을 시켜서 월급 2억 2천만 원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랬을 수는 있죠. 이상직 의원이 자, 대통령이 사위 놀고 있으니까 취업을 시켜준 거야. 시켜주면 언제라도, 한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뭐 좋은 떡국물 하나 주지 않겠어. 라는 기대 심리에 그렇게 취업 자리를 알선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대통령의 가족이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취업시켜주면.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것이 직접적인 뇌물이다라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뇌물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위들, 많은 행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월급 받은 것까지 뇌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자,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어제 만났습니다. 검찰 수사의 명문 연대 가동. 정말로 분개하죠.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재판 매일매일 나가요. 거의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재판장이 아예 연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혐의 10가지 혐의. 재판이 4개인가 5개인가 됩니다. 하도 늘어나가지고. 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이 간절하죠. 아직까지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대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상황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전해철 의원과도 아주 가깝죠. 문재인. 김동연 전 경기지사 쪽에 전해철 의원이 합류를 했죠. 최근에 합류를 했고, 이 강병원, 박광훈, 박용진 전 의원 등 주축이 초일회 최근의 활동 모습들, 이런 측하고도 아주 문재인 대통령 가깝잖아요. 또 비명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퇴임하면서 한마디 한 얘기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무심코 흘려 들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 정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황 노릇을. 지금도 아직도 상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뒤에서 간섭하면서, 또 전임 문재인 정부 출신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적인 그런 스탠스가 계속되고 있고, 고민정을 비롯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이 윤석열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형국이고, 결국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연대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 제 생각은 여러 참으로 복잡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보니까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지금 비상인데요. 응급실이 비상입니다. 지금 병원 3곳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근무 못하겠다. 결국 응급실 떠났다. 정부가 믿고 있었던 게 의사들 파업하면, 응급실 파업하면 어떡하냐 했었는데, 군의관 파견하면 된다. 공보위, 전국 보건소에 있는 공보위들 파견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군의관들이 다 응급실을 적응을 못하고 떠났답니다. 군의관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의관을 파견하고는 있지만 안 된다. 군의관 250명을 파견했는데 그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8명이나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들도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진료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 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등의 군의관을 파견했지만은 이들의 업무를 못하고 다 업무를 중단한 채 다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갔대요. 어쩝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군의관 3명이 배치됐지만은 군의관들이 본격적인 응급실 진료는 어렵다고 의사를 표명한 데다가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통보했고, 이들은 이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포함됐지만 업무를 못하고 다 돌아갔대요. 아주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에 2명, 마취과에 1명이 배치했으나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대. 이들 군의관 3명이 모두 본인 의사에 의해서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군의관이 없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도 군의관들이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서 모두 복귀했다.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못 한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전공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다르고, 의료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환자와의 갈등이 벌어지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이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군의관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군의관들, 되돌아간 군의관들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군의관들조차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또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병원에 가서 하기가 쉽지 않대요. 또. 자, 결국에 정부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 의사들 인식 변화는 긍정적이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구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도 동의하고 민주당도 동의하고
자, 정부도 동의를 하고 정부에서 지금 제안을 한 거잖아요. 안 되겠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70대, 80대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평가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가면 탄핵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급하게 제안을 했는데 진정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당장 참여는 미온적이다. 전공의 의대생 복귀도 글쎄 무덤표란 얘기예요. 의료계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의 신중 2025년도 증원도 논의해야. 제일 중요한 게 2025년도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수시가 내일 모레입니다. 수시 접수가. 그럼 끝난 거죠. 수시 접수가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의료계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의 신중 2025년도 증원도 논의해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의협에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안이 오지 않았답니다. 아직도. 이거 최신 기사인데 아직도 안 왔대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직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섣부르다. 자,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는 당연한 거고 당장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자, 당장 2025년도 내년도 증원 문제부터 해결해라. 2026년도 이거 백지화는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얘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공의들 학생들 지금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당장 9일부터 수시가 시작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증원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 오늘 9일이에요. 오늘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 끝난 거예요. 벌써. 되돌릴 수 없죠. 수시 접수가 시작되면은 자, 내년도 3,000명 모집 시작되는 거잖아. 2,500명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수정 공고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자, 수시 접수하거나 수정 공고가 안 되잖아요. 정시라든지 정시 쪽에서 수정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부 망한 거죠. 신뢰성 면에서 망한 거예요.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오는 9일부터 수시가 시작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 자, 전국의과대학 교수 관계자들도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중요한데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거라 교수들이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교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전공의들과 사이만 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도 눈치 보는 거예요. 전공의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무상 거의 공짜 수준에 가까운 육체 희생을 강요당했잖아요. 자, 정부의 인식 김남국 전 의원 여야 의정 협의체를 공식화했다고 민주당에 공이 넘어갔다고 민주당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진짜 희한한 뇌구조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 줄 알겠습니다. 정권 내려놓으면 민주당은 언제든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공식화했다고 민주당도 들어오니까 너희가 해결책 내놔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이 자, 전공의들, 너희들, 의대생들, 너희들이 2026년도 몇 명 할 건지 안을 갖고 나와라. 입시 몇 명 뽑자는 얘기야. 너희들 안을 가지고 나와. 이 얘기예요. 정부 입장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같은 얘기잖아요. 박지원, 의료 대란 수습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 부려. 자, 대통령실에서 꼬장 부리고 있답니다. 원점에서 시작해 무슨 2026년도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2025년은 끝났고 수시가 오늘부터 시작하잖아. 끝났고 2026년도 얘기하자. 국무조정실 입장.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2026년도 유예라고 하는데 2026년도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너희들 입장을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나오다니까 이 얘기예요.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 논의는 불가능하다. 2026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박지원은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언하시고 대국민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하고 국회도 보내셔야 해결됩니다. 추석 응급실 대란 나면 나라가 절단나고 위기가 코앞에 닥친다라고 경고했다. 풍전등화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대통령께서 바꾸셔야 합니다. 고집불통 바꿀 일이 있나요? 국민들이 죽어야 끝나요. 국민들이 죽어나야 이 사태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죽어나야 끝납니다. 자, 김동연 하늘이 13조 안 줘. 전 국민 25만 원 주면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돼.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전 국민 나눠주는 것은 현금 살포야. 나는 반대야.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을 해야 돼. 이런 입장인데 저는 김동연 지사 처음에는 잘 봤는데 이쁘게 잘 봐줬는데 도저히 좀 수박 같은 느낌이 납니다. 충분히 이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김남국 전 의원의 글이 나왔는데 SNS 글을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철이의 뉴스쇼에 나왔답니다. 김동연이 나와서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김동연 지사 인터뷰는 방송을 사적으로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인터뷰 1시간 내내 김동연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띄워주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출신 배경부터 고시 합격,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2년 학력, 박사 취득과 장관직 수행, 아주대 총장 경력, 심지어는 할아버지 충청도 출신 이야기. 자, 김동연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된 거죠. 45분, 2분 내내 이어졌고, 심지어 김동연 지사가 쓴 책까지 들고 나와 홍보해 줬답니다. 또 흑수저보다 더 흑수저셨어요. 옛날 같았으면 위인전에 나올 법한 분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이철이가 띄워졌답니다.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다. 너무 노골적인 찬양에 듣는 사람이 더 민망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 윤석열 정권이 폭압과 폭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재조사도 시작되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또다시 소환해요. 진짜 끈질긴 이런 악날 같은 악랄한 정부인데 자, 의료 대란 경제 정책 실패로 민생은 파탄 직전 역사가 친일파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고 이 위중한 시국에 나 고시 합격하고 장관까지 해서 나 대단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개인적인 목표나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민주당의 집권과 대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국민과 당원 모두에게 실망을 안길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결과 희생입니다.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한가롭게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는 것은 시대 요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떨어진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면 당원들과 함께한 한 목소리를 싸우며 이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착심하고 후들겨 패버립니다. 김동연. 김남국 거짓말 안 차나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김동연은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기를 구속되기를 사법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만 없으면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경기도지사 됐는데 김은혜한테 간발의 차로 이겼잖아요. 이재명 대표 보고 찍어준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열심히 도와서 도지사직 잘해라. 누구 덕에 지사 됐는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또 김동연 지사가 또 실망스러운 거, 자 이재명 대표 경기도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이 지금 경기도지사에 있어요. 필리핀에서 열렸던 아태 평화회의잖아요. 아태 평화회의. 거기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줍니다. 그것 좀 공문 좀 공개하라고 그 변호인 측에서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화영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이재명 대표도 편안하게 누명을 벗을 수 있잖아요. 지금 누명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료 협조를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도 비난을 신랄하게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바라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매장을 바라는 듯한 그런 희한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겁니다. 수박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태도는 온당치 않아요. 자, 김용현 국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끝내 윤석열은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첫 일석이 이겁니다. 직강 끝에 끝은 북한 지도부다. 도발하면 정권 종말. 도발한다면 즉시 강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주겠다라는 원칙이다.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다. 직강 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라며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아마도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무대에서 환장한 놈들 같아요. 보니까 정권의 위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공동정권의 위기, 낮은 지지율을, 탄핵 직전의 그 지지율을 국지전을 일으켜서 아마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빌미로 해서 어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정권을 잠시라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루속히 끝내야 됩니다. 한시라도 이들의 행태를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들의 비위, 이들의 잘못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루속히 낱낱이 파악해서 다 알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